지금 사회에는 제2, 제3의 조두순이 수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양형이거든요. 나 이거 청원 넣고 싶어, 이거 정말. 안녕하세요. 알법한 변호사의 송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두순이 2008년 12월에 당시 48세의 등굣길에 있던 초등학생을 교회 안에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간 상해를 한 사건입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살고 지금은 출소해서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점이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데 징역 12년밖에 안 나오냐, 이게 과연 처벌이 적정했느냐를 살펴보려면은 그때 당시 2008년 12월 조두순이 범죄를 행했을 당시에 법이 어땠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 상해인데요. 이게 당시에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심에서 조두순에게는 일단 무기징역형이 선택이 됐는데요. 무기징역형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들어가서 징역 최종적으로 12년이 나왔는데요. 당시 법에 따르면 징역은 1월부터 15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에 의하면 심신미약은 판사가 감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조두순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졌고요. 거기서 이제 양형인자를 고려해서 조두순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된 겁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정도의 양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당시에는 그 징역의 상한이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15년이었는데 지금은 징역의 상한이 30년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심신미약의 경우에 당시에는 법률상 감경이었는데 지금은 임의적 감경이고, 그리고 양형 기준을 보면은 7년에서 11년이 이제 그 기준상의 양형이었는데 현재의 성범죄 양형 기준에 의하면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렇게 지금 양형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조두순이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는다면 최소한 13년 이상은 받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년 내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그 조두순이 사회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15년형이든 20년형이든 어떻게 선고가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아직까지도 사회에 엄청나게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두순의 그 여러 전과 중에 강간치상 전과가 나오거든요. 83년도에 이 사람은 강간치상을 저질러서 3년을 살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2008년에 또 강간상해를 또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사람을 사회에 풀어주고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교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격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다른 강력범죄 전과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되는 것이냐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그 보호수용 법안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형기는 마치되,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되, 다만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거예요. 긴 기간 동안. 정말 이 사람이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좀 격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최근에 그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보호수용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면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거나, 그래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거나, 아니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행 범죄를 범한 경우,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이 사람은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교도소가 아닌 다른 시설에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면회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그리고 전화통화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자는 입법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80~90%가 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권위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도 약간 미적지근하고, 국회에서도 얘기 나올 때 툭 던져놓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형벌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사적 복수를 제한함으로써 적절한 형벌이 자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적절한 어떤 개인의 어떤
복수 그걸 대신해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사회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교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어떤 응보적인 측면을 너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의 인권에만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인권 탄압이나 독재 정권이나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많이 너무 침해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사실은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민변에서도 지금 보호감호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낸 거 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보면 형벌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재사회할 것인지를 논의해야지 출소자를 어떻게 사회에서 배제할 것인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데 왜 난 이 사람들 재사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내 가족, 내 딸, 그리고 나의 친지들이 이 사람들부터 격리되는 게 훨씬 더 난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우리의 국가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재사회해야 된다. 어떤 윤리적 올바름?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법조계가 좀 반성을 해서 사회의 어떤 방위, 사회의 안전 이런 측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100년, 200년 이렇게 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어요. 미국은 사실은 범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년 이렇게 있으면 다 더해요, 형기를 그 계산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장 중하게 지은 죄에 1.5배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일단 다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유럽 대륙법계 쪽은 형벌의 목적을 좀 더 범죄자의 교화나 교정에 보는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법 체계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없다면 형기 마치고 나온 이후에 어떤 보호 수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실 영미법계의 어떤 그런 양형과 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사실 물론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영미법계에서는 뭐 이런 건 100년, 150년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많아봤자 20년, 30년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일정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설에서 격리만 시키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조두순만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 6년 전에 이 보호수용법이 발의된 이유가 당시에 2012년도에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주부를 성폭행을 하다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은 이걸 법무부가 발의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언젠가 터질 것 같아요. 인권이 소중하지 않은 걸 누가 모르겠어요. 누구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는데 그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다가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럼 누가 보호해 주냔 말이죠. 6년 전처럼 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 100명 중에 6명 이상이 재범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인 2회 또는 성폭력 범죄 2회 아니면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법이 또 통과될 수 있도록 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